2014년 사진가와 작가 이 두 사람이 약 1년 반 동안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전 세계의 30살 청년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저마다 달랐지만 묘하게도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30살을 만난 사진작가 도밍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 나이 땐 긴 학업을 마치고 혹자는 얼마간의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가정을 꾸리거나 또 자신의 열정을 쫓아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원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흔히는 30이 되면 이 정도는 이루어 놓았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쌓아올린 경험치들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들어낼 테니까 말이죠.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일명 청춘 고민 말렙을 달성하신 분인데요. 박세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보통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박사인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생각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박세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자기의 회사명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좀 멋있지 않나요? 네. 네. 제가 현실 속에서 꿈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꿈을 꾸기만 합니다. 근데 꿈을 꾸기만 하면 사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꿈을 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여야 되고 실행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꿈을 꾸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앞쪽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오렌지색 박스. 그 안에 다양한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적혀 있는 단어들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의 조합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실제로 제가 원하는 제품들도 만들고 있고 강연이나 이런 방송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가수로 앨범을 데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5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29살 때 이름을 개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새 삶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각오를 세웠던 것이 뭐냐면 1년에 꿈 하나씩은 꼭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저의 이름이 들어간 친절한 세이씨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8년인데 매년 제가 원했던 꿈을 이뤘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계속 꿈을 이루고 꿈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이다 보니까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넌 어떻게 네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어? 너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는 너 좀 이상한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꿈을 이루고 살았고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아보니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분석이에요.
우선 나를 알아야 한다. 나를 인식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사실상 많이 갖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어떤 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앞쪽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요. 저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29년 동안? 아,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저는 29살 때까지 총 13가지 직업을 가졌거든요. 제가 가졌던 직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29살 때까지 제가 원하는 직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던 거는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딱 2가지였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는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연예인이 꿈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제 키가 지금 156.7이거든요. 되게 작죠? 그런데 얼굴은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는 잘하고 그래서 아, 나는 연예인은 할 수 없는 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다른 좋아하는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영화 스텝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고 실제로 단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꿈을 이뤘던 건 영화 스텝이었고요. 그리고 신발 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를 봤던 소소한 성공이었지만 제가 직접 이룬 것들로 성공을 봤던 기억이어서 제가 저렇게 강조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 29살 때까지 사실 13가지 직업을 가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방황을 하고 정말 큰 자기 진로를 찾지 못한 약간 잘못 산 인생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9살 때까지 여기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실제 보면은 되게 상처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저희 엄마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누군가는 저에게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B급 주제에 이런 이야기들도 막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저 스스로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9살 때까지 아까 보셨던 그런 직업들만 가지고 있었고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어떤 여성들이 모여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20대 중후반 친구들이 모여서 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의 과제로서 이런 꿈 그래프 그리기가 숙제로 있었습니다. 너가 살아온 그 과정 안에서 너가 가졌던 직업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열하고 네가 이곳에서 가장 성과를 느끼고 가장 만족을 높이 느꼈던 부분을 그래프를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려서 꿈에 가까이 다가갔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해서 저에 대한 그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싸이월드 시대거든요. 지금은 다들 안 하지만 그때 미니홈피가 유행할 때 그 당시에 저는 투데이 멤버, 투맵녀라고 해서 메인에 소개되는 그런 경험들도 20살 때부터 했었고 뭐 하루에 8만 명 이렇게 들어온 역사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내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남들보다 예쁘거나 뭐 이런 게 없지만 나라는 사람을 되게 잘 표현하고 또 글로써 나를 호감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개인을 브랜딩하고 또 누군가를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기 분석에서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던졌어요. 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않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해답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29살 때가 돼서야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신발 가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열정적이었고 열정적으로 뭔가 뛰어들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뭘까라는 걸 찾아보니 제 이름을 걸고 신발 가게를 했던 경험이었어요. 실제로 이 신발 가게는 시드니, 호주예요.
호주 시드니에 12층 건물에서 했던 신발 가게입니다. 네. 여러분들 12층 건물에 신발 가게가 있다. 일부러 찾아 들어가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저기에서 이제 되게 큰 매출을 올리면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서가 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 휴먼 브랜드라는 것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과감하게 29살 때까지 썼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박세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온라인을 되게 활성화시키고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절한 세인 씨, 친절한 세인님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세인 씨? 너무 좋은 이름이다.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휴먼 브랜딩에서도 되게 접근성이 좋은 이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운을 저는 이제는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타인이라면 내가 아닌 타인을 내가 그들도 분석해서 그들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럼 앞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 평생의 아이템, 나만이 특화되어 있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고 계속적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도 찾아봤어요. 근데 그 분석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과 책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29살 때까지 읽었던 책이요. 해리포터, 링, 뭐 셜록 홈즈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지문 말고 그런 소설책 몇 개 말고는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되게 무지했고 어떤 세상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책을 읽기 시작한 게 29살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변화가 왔고 인생이 달라졌었어요. 그리고 내가 책을 만나면서 저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더 넓어지고 이해하는 부분이 넓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계속 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북닷컴이라는 회사명을 짓고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가장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다시 회사명을 변경하고 이렇게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되게 뿌듯한 부분들은 뭐였냐면 평생 동안 직업을 변변찮게 가졌던 말 그대로 저 같았던 고졸 출신의 주얼리 택배 배달을 하던 그런 친구들도 저를 만나서 마케팅을 알게 되고 그것에 재능을 느끼고 실제로 마케터로 직장을 얻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름을 지어드린 것이 되게 좋은 영향을 드리게 돼서 실제로 정말 저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는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의 이제 그 삶을 바꿔 나가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제가 쓰는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이제는 타인을 분석하고 인식하고 그들의 컨텐츠도 또다시 누군가에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판업으로도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출간한 지 10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신기하죠? 근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재능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 나섰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를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자존감은 사실 자아 존중감이라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돼요. 자기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자존감 수업부터 시작해서 자존감을 지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뭔가 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그것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사이드킥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드킥, 옆차기죠, 옆차기. 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내면 속에서 야, 안 돼, 너 그거 안 되는 애야, 하지 마. 또는 실제 주변에서 너 왜 그래? 너 그런 거 하는 애 아니었잖아. 너 갑자기 왜 달라지고 그래? 이런 많은 이야기들. 너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못된 거야. 이런 주변의 많은 반응들. 거기에 우리들이 반응하면서 실제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주저당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덜어주는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캠프에 갔었어요. 창업 캠프. 근데 창업 캠프인데 되게 재밌게도 거기에 오신 강사님이 창업자들에게 제일 처음 강의를 했던 것이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재밌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활동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나의 늘 옆차기를 해왔던 사이드킥 그런 것에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부정적으로 들었던 언어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 차분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말이 빨라? 너 왜 이렇게 날씬하지가 못하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얘기. 근데 여자들은 또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끄럽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런 모습들이 남들한테는 되게 안 좋게 보이나? 늘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낸 말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차분하지 못해를 어떻게? 나는 추진력이 있고 적극적이야. 또 나는 날씬하지 못해를 사실적으로 뭐 억지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들을 긍정적으로 한 번씩 전환해주는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에 되게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그동안 괴롭히던 그런 사이드킥들을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가려는 그 끝에 어떤 그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미래에. 근데 그 그림을 가기 위한 결국에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힘든 일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이게 되게 좋은 스토리가 되겠다. 남들에게 야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존감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올리는 건요. 사실 딱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신감은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요즘 왜 근자감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 근자감 소용없거든요. 네. 뭐가 중요하냐면 근자감이 생기기 이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때 실제로 자신감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그 직업군이 너무나 많았죠. 제가 하는 일들이. 근데 그 직업군의 모든 것을 제가 프로같이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마추어 같은 부분이 더 많겠죠. 그 많은 일들을 하려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100% 습득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가 연습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연습과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꿈을 이뤄? 라고 했을 때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선은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앨범을 낸다? 그러면 앨범을 낸다. 나는 가수가 된다. 라는 결론을 탁 찍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믿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 다음은 실행력.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좀 보여드리면 방송인 하재영 씨라고 해서 이제 VJ 출신이에요. 그래서 리포터로 되게 많이 활동을 했었고 거의 15년 정도 방송을 했던 방송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그렇게 15년을 꾸준히 방송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방송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명이었고 자기만의 팬이 없었던 분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능력은 너무 많았던 분이었어요. 저랑 대학교 선배였거든요.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인맥도 너무 좋고 얼굴도 예쁘고 다 갖췄는데 팬이 없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팬을 한번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에 작게 팬 모임으로 시작했던 게 5회 만에 한 160석을 채울 수 있는 되게 큰 콘서트로 바뀌게 됐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팬을 만들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제가 된다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분에게 팬을 만들어준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는 5회를 가면서 하나하나 겪어갔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행사장이 100명이 넘는 행사를 하는데 무전기도 없이 움직였어요. 그 무전기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대를 전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2시간 행사를 하는데 제가 탈진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는 우리가 무전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무대에서 갑자기 댄스가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 다 일어나 버려요. 카메라를 다 가려버리네요. 몰랐죠. 관객들이 그렇게 흥분할 줄 몰랐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높은 트라이포드를 구하던가 카메라의 포지션을 바꿔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 설정이에요. 아까 된다고 믿는 마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빨리 꿈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일수록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게 더 세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에게 길을 만들어준다. 제가 29살 때까지 13가지의 길을 걸었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데 제가 딱 하나로 걷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그쪽으로만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기회가 생기지 않았고 그걸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려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리스트를 실제로 적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 먼저 이루겠다.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적는 날짜가 있어야 돼요. 언제 생각한 꿈인지에 대한 작성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기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 옆에 그 꿈을 이루면 밑줄 쫙 긋고 달성일에 그날 이룬 꿈의 날짜를 적습니다. 그게 늘 내가 보이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 그 꿈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꿈을 실행하는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012년 7월에 저렇게 세웠던 아까 그 그래프 그렸던 거 보셨잖아요. 그 그래프 그렸던 그 날 똑같이 작성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세웠던 꿈이 마케터가 되고 싶고 방송인이 되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고 또 SNS 블로그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걸 다 이뤘습니다. 딱 2년 만에 이루게 됐어요. 그중에서 가장 빨리 이룬 꿈은 강사가 되는 거였는데요. 이런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로서 누군가에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말 그대로 짠 하고 피그말리온 효과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을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어 라고 하면서 제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그러면 우리 서포터즈 대상으로 강의 먼저 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럼 뭐라고 하죠? 못하겠어요. 다음에 기회 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할게요.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할게요. 한다고 결론 지었죠.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서점으로 달려가서 책을 8권을 샀어요. 막 공부를 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잘하지 못했죠. 그때 제가 했던 처음 강의였어요. 이게 사진이. 물론 잘하지 못했습니다. 엄청 떨었죠.
마이크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하지만 해냈고 그걸 해낸 것의 노력을 보고 좋아. 너 이렇게 노력이 가상하니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고 해서 2번, 3번의 기회를 얻게 됐는데 첫 그 강의료를 받았던 그 캡처를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료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랑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하나, 2번의 정말 작은 기회들을 제가 잡았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방송을 만날 수 있게 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의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의 것이면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강사였잖아요. 그럼 저에게 기회가 와서는 안 됐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아서는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기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기회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덥석. 네. 덥석 잡는 사람의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거든요. 나 못할 것 같아.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잡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고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꿈을 놓치지 않았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구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여기에 적혀 있듯이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생각대로 사시는 그런 현실에서 꿈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